불체자 보호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뉴욕 경찰이 이민자의 법원 출두 사실을 이민 당국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 교회들이 불체자 보호에 나섭니다. 대뉴욕 주간인 교회협의회와 시민참여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교회가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이들의 피난처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 차원에서 이민법 집행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불법 체류자 보호주 법안을 승인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뉴욕시는 어제 840억 달러에 이르는 뉴욕시 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H-1B 신청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한다는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어서 단속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에 입대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마일스 캐긴스 대변인은 비시민권자의 군 입대 시 주어지는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에 대한 중단이나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KBTV 뉴스9입니다. 불체자 보호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뉴욕 경찰이 이민자의 법원 출두 사실을 이민 당국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흉악한 중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이민세관 단속국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습니다. 빌 드블라저 뉴욕시장도 지난달 31일 뉴욕 경찰이 불체자를 추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뉴욕시 내 불체자 보호 의지를 다시금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경찰은 지난 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체류 신분으로 형사 기소된 데이빗 곤잘레스와 밀튼 침보라조 등의 법원 출석 일정을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사전 통보해 이들 중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을 변호하고 있는 국선 변호사는 뉴욕시경 측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연방당국에 이들의 체포 정보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일원의 한인 교회들이 불체자 보호에 나섭니다. 대뉴욕 주간인 교회협의회와 시민참여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교회가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이들의 피난처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오는 6일과 7일 양일간 플러싱 제1교회 비전센터에서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총 40개 교회에서 70여 명 이상이 참석해 어려움에 처한 한인 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합니다. 6일과 7일 심포지엄의 참가자들에게는 이민자 보호교회 매뉴얼과 관련한 대응 자료, 식사 등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 차원에서 이민법 집행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불체자 보호주 법안을 승인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불체자 보호주 법안은 불체자 보호도시와 같은 개념으로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캘리포니아주 법 집행당국은 이민세관 단속국이나 국경세관 보호국 등 연방기관들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또 이 법안은 주자치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이 이민법 집행을 위한 조사와 구금, 신고, 체포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주자치당국과 연방 기관 간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의회가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뉴욕시는 어제 840억 달러에 이르는 뉴욕시 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1,2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 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뉴욕시 5개 보로에 이민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민자 권리 알기 캠페인 실시와 중어범죄 예방 전담부서 예산을 확충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소상인 세금 감면과 모든 공립학교 에어컨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시장실과 시에이프는 각각의 예산안을 놓고 논의하며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예산안을 결정합니다. 연방이민당국이 H-1B 신청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한다는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어서 단속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은 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의 H-1B 비자 신청을 사기로 규정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H-1B 신청이 많은 고용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집중 타겟이 된 업체의 경우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군에 입대하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마일스 캐긴스 대변인은 비시민권자의 군 입대 시 주어지는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에 대한 중단이나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 이민자 수도 줄이겠다고 공언하는 등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에 박한 입장이었지만 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 취득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라며 호의적인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매년 미군 입대 프로그램엔 5천여 명의 이민자들이 군 입대를 하고 있고 지난 한 해 다카 수혜자 359명이 미 육군에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올해부터 SAT 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합니다. 뉴욕시의 이 같은 지원으로 11학년 학생들은 무료로 SAT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수많은 학생들의 SAT 시험 응시 비용을 지불합니다. 뉴욕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은 SAT 응시 비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SAT 시험이 있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시 교육청이 지난 3일 뉴욕시 일원 7만 명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SAT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대학 입학 장려 캠페인의 일환으로 SAT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응시료 $45를 뉴욕에서 부담하는 것은 물론 통상적으로 주말에 치러지는 SAT 시험을 주중인 수요일에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 누구든지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해 학생들의 대학 진학 장려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2015년부터 SAT 무료 응시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이 프로그램 이후 SAT에 응시하는 학생 수는 점차 증가해 지난해에는 11학년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인 52%가 SAT에 응시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250만 들여 7만 명의 11학년 학생들 전체가 무료로 SAT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뉴욕시의 이러한 계획에 SAT 시험 장소까지 교통편을 구할 수 없거나 가정 형편으로 인해 주말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시험을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 시민들이 뉴욕을 떠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뉴욕을 떠난 사람의 수는 100만을 헤아립니다. 이같이 뉴욕을 떠나는 이들의 주요 이유는 생활비가 적게 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은퇴자들의 경우는 세금과 물가가 비싼 뉴욕을 피해 따뜻하고 세금 부담이 덜한 도시로의 이주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주요 정당이 4일 5월 9일 조기 대선 출마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가,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후보가 각각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오자 구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합종 연횡과 같은 새판 짜기 시도로 또 다른 시나리오가 구성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다만 짧은 대선 기간인 만큼 각 당의 후보들 간에 불꽃 튀는 격전이 될 전망입니다. 김정은이 연이어 남침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탱크 성능을 겨루는 대회를 참관하며 남쪽으로 내달릴 준비가 돼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북한군 주력 전차 선군호가 장애물을 넘더니 목표물을 향해 불을 뿜습니다. 김정은은 탱크 부대를 무쇠주먹이라며 또다시 남침을 위협했습니다. 남반부 해방작전지대를 질풍노도초 내달리며 그 어떤 전투 임무도 자립적으로 능숙히 수행할 수 있는 진짜 배기 싸움꾼들로 억세게 준비됐다는 것을 지난해 말 김정은은 북한군 5개 군단이 참가한 방사포병중대 사격 경기와 전투기 야간 습격 훈련 등에서 3차례나 남침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당비 포병의 명중포화로 남진의 길을 열고 전승의 경축포성을 높이 올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청와대 타격훈련과 서울을 겨냥한 포격훈련 등으로 남침 위협을 고조시켜온 김정은이 전쟁 의지와 실전 능력을 과시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달은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 등 주요 정치 행사가 몰려있는 만큼 실제 도발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미 하원이 찬성 398표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대는 단 3표뿐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와 함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효과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 문제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입니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는 중국의 북한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수십 년간 지켜봐 왔지만 중국이 행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4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북한과 비핵화를 주제로 틸러슨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중국이 적극 반대하는 인권 문제도 의제로 올리겠다는 태세입니다. 미의회의 대북안건 신속 처리에 유엔 등 외교 차단을 통한 압박까지 정상회담 전 중국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중국인민일보는 미국은 중국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중국의 발전과 성공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히려 미국의 입장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신경전이 치열한 상태. 결국 정상 간談判, 특히 북핵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이 요즘 K-팝 공연 열기로 뜨겁습니다. 브라질 팬 수천 명이 한국말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에 브라질 언론들도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 공연에 브라질 팬들이 환호합니다. 이틀간 공연 티켓 16,000장은 1시간도 안 돼 매진됐습니다. 브라질 언론은 3만 명 넘는 팬들이 표를 구하지 못했다며 뜨거운 K-팝 열기를 전했습니다. A gente estava acampando aqui na frente esperando eles chegarem. A gente realmente estava acampando. A gente acampou antes. Mais de uma semana a gente estava esperando aqui, sério. 방탄소년단이 지구 반대편 브라질을 찾은 것은 지난 2014년과 1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2시간 공연 내내 한국말로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저희의 춤과 그리고 저희의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즐겁게 반겨주시니까 정말. 걸그룹 스텔라의 공연장도 브라질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Desde o estilo de roupa, estilo de música, estilo de vida, a maquiagem do idol, o idol interagir com o outro. Hoje você se apaixona muito fácil. 현재 브라질의 K-팝 팬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인 전기장 패치 치료가 한창 임상 실험 중에 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나아가 생명 연장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암투병 환자들을 위한 뇌종양 치료기인 옵튠 임상실험이 스웨덴에서 한창입니다. 옵튠은 머리에 쓰는 종양치료 전기장 전달 시스템입니다. 이 모자를 쓰는 환자는 4개의 패치를 뇌에서 종양이 위치한 부위에 부착해 하루에 18시간씩 착용해야 합니다. 이 기기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발전기와 연결된 가방도 메고 다녀야 합니다. 환자들은 패치에서 나오는 적은 전류의 강도로 암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When we were starting it, it was maybe science fiction. As with everything new you start. And I think it shows how cancer therapy has evolved. 워싱턴 암학회는 지난 발표에서 이 치료는 종양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종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생명을 연장해준다고 밝혔습니다. So median survival has increased from 16 months to 21 months. More importantly so that we have 2-year survival, 3-year, 4-year and 5-year survival increase. 교모세포종이라고 불리는 악성 뇌종양 환자인 조이스 앤드레스는 치료 모자를 쓰고 문제없이 평범한 일상생활 중입니다. I'm not ashamed to have them on, and I don't care if anybody knows that I have cancer. I think it's good to show people that you can do this and not be worried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앤드레스는 이 모자를 착용하고 지난 2개월 동안 더 이상의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남들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한편 옵튠 연구는 췌장암과 난소종양에도 적용시켜 임상실험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면 암으로 사망할 위험을 낮춰준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차오인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남성은 11%, 여성은 7%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의 경우 남성이 15%, 여성은 7%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류별로는 대장암 사망률이 여성은 31%, 남성은 30%가 낮아 아스피린의 효과가 가장 큰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이 결과만으로 아스피린 복용을 시작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아스피린은 위출혈과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만큼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과는 남녀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32년 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것입니다. (4월 4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발생한 뉴저지 트랜짓 탈선 사고 여파가 오늘 아침까지 계속됐습니다. 펜스테이션역을 통과하는 열차들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5명의 부상자를 낸 어제 탈선 사고로 선로는 여전히 수리 중에 있고 이는 펜스테이션역의 모든 레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MTA는 10개 이상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취소됐다고 통보했고 뉴저지 트랜짓은 오늘 모든 열차 스케줄을 다시 조정해 승객들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암트랙을 비롯한 기타 열차들도 스케줄이 다시 조정됐습니다. 바뀐 열차 스케줄로 승객들은 최대 1시간 이상 기다렸으며 아침 출근길부터 역사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해 어제에 이어 출근길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뉴욕 경찰 당국이 퀸즈에서 총기로 위협해 강도 행위를 한 남성의 CCTV를 확보해 이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3월 16일 퀸즈 내 리치우드의 한 가정집 밖에서 총기로 위협해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자켓을 가지고 그대로 달아났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용의자 주변에 또 다른 공범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감시 카메라를 통해 2명의 용의자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경 롱아일랜드 록빌 센터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 사건은 선라이즈 고속도로와 노스파크 교차로 근처에서 일어났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들이받고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근처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2마일 떨어진 근처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며 당시 용의자는 약물에 취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고 차량에서 헤로인으로 추정되는 마약이 든 가방 8개를 발견했습니다. 체포된 운전자는 28살 남성 프랭크 오놀피며 경찰은 오놀피를 뺑소니와 마약 혐의 등으로 연행했습니다. 한편 사고를 당한 27살 남성은 심각한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이 스테이튼 아일랜드 내 리치몬드 대학병원 예배당에서 $5,000 상당의 물건을 훔친 용의자가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23일 새벽 3시경에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예배당으로 들어와 캐비넷을 열고 금으로 된 4개의 성체 용기와 1개의 보루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용의자인 남성은 키 5피트 7인치, 몸무게 150파운드로 추정되며 당시 회색 바지와 거미가 프린팅된 검은색 스웨셔츠, 빨간색과 검정색이 섞인 자켓을 입고 양키스 야구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 위렌 타운십 내 78 이스트 바운드 도로에서 뉴저지주 경찰차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을 구출하는 데만 30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경찰관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헬기를 타고 뉴욕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고의 경위가 아직 정확하지 않아 경찰이 조사 중에 있고 다른 피해 차량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사고로 모든 이스트 바운드 근처 도로가 통제돼 큰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주요 의제로 삼아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일과 7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의원들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철회 요구 등을 담은 연명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재검토와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 전 세계 인구 가족 계획을 돕는 유엔 인구기금 출연금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중국의 강제 낙태 프로그램에 돈을 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셰넌 국무부 정무차관은 유엔 인구기금으로 간 지원금이 중국의 강제 낙태나 비자발적인 단종 프로그램의 관리에 쓰이고 있다며 출연금 철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가 지난달 30일 브롱스 풀턴 피시마켓 보조 주차장에 들어서는 그린마켓 리저널 푸드허브 조감도를 공개했습니다. 그린마켓 허브는 완공된 후에 뉴욕주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도매 창고와 소매 판로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일반 주류은행들이 적용하는 심사 기준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주택 모기지 융자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기존 자격이 안 돼 주택 모기지 융자의 꿈을 접은 이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 윌리엄 리 부행장이 이와 관련된 내용 전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홈모기지 부서를 맡고 있는 윌리엄 리 부행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저희 홈모기지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 얘기하면 저희는 흔히 말하는 수입 대비 지출 비율, 영어로는 Debt to Income Ratio라고 하는데 흔히들 또 DTI Ratio라고 하죠. 그 기준, 허용 기준을 일반 주류은행들이 허용하는 43%보다 대폭 완화된 60%까지 저희가 허용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객들이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같은 수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저희 은행이랑 거래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액수의 대출을 얻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 얘기하면 저희는 일단 론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다큐멘트들의 종류나 양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양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님 앞에서는
자료 준비하는데 부담을 훨씬 적게 느끼시고 또 진행도 빨라지기 때문에 클로징까지 이루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그 대개 주택 구입을 위해서 융자를 신청하실 때 은행들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치의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2, 3개월 동안 제출함으로써 그 다운 페이먼트 용도로 사용될 그 자금이 본인의 것이란 걸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큰 금액이 이제 입금되는 게 있으면 그거에 이제 출처를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은 절차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승인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딜레이나 문제점들을 저희가 그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그 최근 1개월치 뱅크 스테이트먼트만을 요구함으로써 손님한테 역시 또 그 자금 출처를 확인해 줘야 되는 그런 그 부담을 대폭 줄여든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그 손님들이 뭐 개인집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홈을 구입하시는 경우에 그 은행들이 요구하는 서류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콘도미니엄 그 관리 상태나 그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그 정해놓은 규정에서 벗어나는 콘도미니엄들, 타운홈들은 사실 론 승인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신청인의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고자 하는 물건의 자격 조건 때문에 특히 콘도미니엄과 타운홈들의 그 단지에 관리하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떤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패널을 또 막기 위해서 저희 은행에서는 또 그 규정을 대폭 완화시켜서 적용시키기 때문에 일반 그 주류 은행들에서 요구하는 규정이 미달되는 그런 콘도를 구입하고자 할 때 저희 은행에 오시게 되면은 승인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면서 승인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 프로그램의 그 네 가지 장점들을 그 네 가지로 분류해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을 짓자면 저희 프로그램은 일단 그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자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어떤 시기든 그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고로 제 전화번호도 나가고 저희 지점망들에 연락을 하셔서 담당 직원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금방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뉴 밀레니엄 뱅크 윌리엄 리 부행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뉴욕 하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한낮 60도대였지만 계속해서 내리는 비 때문에 체감온도는 낮았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비가 언제 내렸냐는 듯이 하루 종일 맑습니다. 체감온도는 70도대로 쾌청한 하루 되겠습니다. 뉴욕 최고 65도, 최저 45도입니다. 모레인 목요일은 다시 비가 내립니다. 오늘 내일보다 조금 쌀쌀한 날씨로 최고 53도입니다. 비바람을 동반해 밤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계속 내린 비 때문에 토요일까지는 50도대로 기온이 다시 떨어져 쌀쌀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 한동안 비 소식 없이 65도 이상 올라가 쾌청한 날씨 되겠습니다.
오늘 4월 4일은 24절기 중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입니다. 이번 주 봄비를 끝으로 하늘이 점점 맑아져 완전히 날이 풀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4월 4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